이 상승 채널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는 여전히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해당 채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여전히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태고요. 달리 표현하자면 이 채널의 하단에 가까워질수록 매수 포인트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 놓았죠. 그리고 해당 내용은요, 어젯밤 10시경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85.5K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건데, 제가 그렇게 요약을 해드린 시간이 딱 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격이 하락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빠졌나 보니까 85.6K 부분까지는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여기에도 작성을 딱 해놨네요. K 구간, 이 구간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 됩니다. 4월 초 예정된 상호관세 일정이 다가오면서 관련된 노이즈가 다시금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때문인지 이어져 오고 있는 이러한 하락 추세선 여전히 돌파를 하지 못하고 돌파 시도만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죠. 지난밤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0.53%가량 하락을 하면서 여전히 관세 노이즈에 민감한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어제는 미국의 GDP 발표도 있었는데요. 예측치보다는 높게 나왔지만 이미 선반영된 4분기 데이터이기에 시장은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쪼록 이 관세 노이즈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을 감안하고서 시장을 체크해 나가야겠고요. 오늘 영상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자, 지금부터 나오는 하락은요, 기회라는 내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을 해주시고요. 또한 매일매일 실시간 시황을 비롯해 시장의 전반적인 방향성을 제공하고 있는 이 텔레그램 정보방 입장은 고정 댓글 확인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시장의 속임수라는 주제를 잡아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해당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4시간 차트 흐름인데요. 보시면 상승이 나올 때 10% 상승, 또 저점에서 상승으로 나올 때 거의 7% 상승, 저점에서 고점까지 8% 상승, 저점에서 고점까지 7%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락세를 계산한 것인데요. 고점에서 저점까지 5% 하락, 고점에서 저점까지 5% 남짓, 고점 저점 5%, 고점 저점 3% 하락. 최근의 파동을 비교를 해보니까 상승 쪽이 확실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한마디로 매수 심리가 우위에 있다라는 의미죠. 지금은 눌림 속에서도 결국에는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도 높아지는 우상향 추세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시장이 정말 힘든 상황이다 라는 식으로 머릿속에서 인식이 되고 있진 않나요?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여전히 시장은 여러분들을 속이고 있다라는 관점에 들어맞습니다. 자, 지금 업비트 화면 잠시 띄워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상승 흐름이 강력한 코인들은 대부분 시가총액이 적은 코인들 위주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시장은 비트코인 사지 말아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김치코인들 혹은 저시총 코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해서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면, 개인 투자자들은 움직임이 잘 나오지도 않고 있는 비트코인 대신에 알트코인들 위주로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도 그럴 게 개인 투자자들, 즉 리테일 투자자들의 계좌 수의 비율을 나타내주는 해당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롱 포지션을 크게 넣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들의 롱 포지션 계좌 비율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펀딩비가 오르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결국에는 작은 짜잘한 돈들 말고 큰 돈들은 해당 구조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반증이 되거든요. 또한 여기서 보여주는 미결제 약정 OI를 보셔도 현재 상단에 박스가 형성된 이후로 줄곧 미결제 약정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이 미결제 약정이라는 것은 청산되지 않은 물량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충분히 지금 위에서는 물량의 정리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개인 투자자들은 4월 2일 날 있을
관세 부과 일정에 있어서 불확실성과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방향성으로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될까요? 제가 오늘 좀 명쾌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이 상승 채널이 하나 보이실 겁니다. 저점은 올라가고 고점도 올라가는 여전히 우상향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해당 채널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여전히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상태고요. 달리 표현하자면 이 채널의 하단에 가까워질수록 매수 포인트와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왜 그러냐면 당연하게도 손익비 측면에서는 해당 구간을 이탈 시에 손절을 하면 그만이지만, 반대로 올라갈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가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 놓았죠. 그리고 해당 내용은요, 어젯밤 10시경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85.5K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건데, 이 가격은 월요일에 형성된 저점이자 MSB 마켓 스트럭처 브레이크로 인해서 추세의 변곡이 나타날 수 있는 추세 전환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구간 이탈 시 추세 자체가 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상향 흐름으로 보는 것이 맞겠다라고 정리를 해서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그렇게 요약을 해드린 시간이 딱 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가격이 하락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빠졌나 보니까 85.6K 부분까지는 가격이 내려왔습니다. 말씀드렸던 지지 라인에서 약 200불 가량 위에서부터 반등이 나온 흐름이긴 하지만, 이 200불이라는 숫자에 크게 의미를 부여하자는 게 아니라 방향성 자체를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때려 맞추기 도구가 아닙니다. 시장을 해석하고 대응을 하기 위한 나침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제가 여기에도 작성을 딱 해놨네요. 88.3K 구간. 이 구간이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구간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프레임 자체를 하나의 파동으로 봤을 때 저점을 만들기 전에 있던 가장 큰 고점이 바로 이 구간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88.3K 구간을 돌파하기 전에는 아직까지 추세가 완벽하게 상방으로 돌려선 것은 아니다. 그러나 여전히 횡보 추세 속에 있구나, 이렇게 인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88.3K를 일시적으로 돌파를 하든 아니면 돌파해서 안착을 하든 이러한 시그널 자체가 발생한다면 추세의 방향으로 결국에는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되겠고요. 어젯밤 저점을 한 번 더 낮추는 패턴이 발생했기 때문에 우려감이 이만저만 아니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 저점이 형성됨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돌파를 해야 되는 시점도 내려왔기 때문이죠. 자, 보시면은 이 구간 87,700달러 구간입니다. 일단 한 차례 새벽간 막히긴 했지만 87,700달러를 돌파해서 안착을 해준다면 추가적으로 상방의 힘이 강력해지는 심리의 전환점인 만큼 큰 틀에서 87.7K와 88.3K 구간까지만 기억을 해 두시면서 이 구간을 돌파하면은 매수 심리가 조금 더 강해지는 자리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포인트를 잡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어서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상승 채널을 보이실 겁니다. 여기를 이제 상승 채널의 상단선이라고 하고 이 구간을 상승 채널의 하단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상승 채널의 중간선도 있습니다. 현재 상승 채널의 상단선까지 근접하는 상승으로 이어졌지만 이 구간서부터는 스윙 로우가 진행되면서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진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또 차트를 그어볼 수가 있는데, 현재 여기서는 또 작은 하락 채널이 하나 발생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하락 채널의 성격을 알고 계시겠죠? 자, 이렇게 큰 상승 채널이 있고 이 안에서 하락 채널이 발생한다 라면은 보통은 이런 하락 채널은 상방으로 돌파되는 확률이 75%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상승 채널에서 자그마한 하락 채널에 사실상 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렇게 파동을 이어가다가 앞에 있는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서 다시 고개를 돌려주면서 이제부터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흐름 자체가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시다가 아 맞네 윤 선생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기억되는 날이 반드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포인트는요, 지금 큰 채널에서의 이 중간선 있죠. 자, 이 중간선 가까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 구간에서 한번 저항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88.3K 구간이 현재는 상방으로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목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88.3K하고 이 큰 상승 채널의 중간선하고 완벽하게 겹쳐 있는 지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구간으로 갔을 때 심리가 크게 변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알고 있다면 앞으로도 충분하게 유연히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오늘 영상 요약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전히 상승 채널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우상향 채널로 유지되고 있으며 상승폭이 하락폭 대비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 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85,500달러 구간이 하방으로 되돌림이 나타날 수 있는 추세의 변곡 시그널이니 이 구간만 지켜주면 여전히 상승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이다라고 읽혀질 수 있겠다. 또한 해당 구간에서부터 얘기했던 지지라인 85,500달러 구간까지 내려왔을 때 이 터졌던 거래량은 상당히 많은 큰손들의 매집 정황으로 볼 수가 있겠다. 개미 투자자들은 롱 포지션 계좌를 늘리지 못하고 있는 시점에서 펀딩비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규모가 큰 자산은 상단의 박스권 구조에서도 계속해서 매집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이렇게 이어져 오고 있는 상승 추세선, 일시적인 이탈은 있었지만 이 구간에서 다시 바로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은 속임수였고 개인 투자자들이 더 털렸을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따라서 이번에 내려오고 있는 이 하락 추세선 돌파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앞에 있는 고점을 형성하고 다시 한번 저점을 내려놨기 때문에 PA 구조적으로 해당 87,700달러를 돌파해 줄 경우에 단기적으로 매수 심리가 상당히 강력해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고요. 큰 추세의 전환점은 88,300달러를 돌파해주고 다시 안착을 해주는 흐름을 보거나 설령 돌파했다가 다시 내려오더라도 해당 조정 구간은 일시적인 되돌림 이후 다시 상승으로 가기 위한 그러한 패턴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 심리가 변하는 지점들을 명확하게 기억해 놓고 시장을 봐야 된다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오늘 밤에 물가 지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온통 관세 이슈에 집중된 상태지만 물가가 만약에 둔화로 발표가 된다라면은 분위기도 갑작스럽게 반전될 가능성이 있어요. 어제 GDP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그런 견해가 시장의 해석이었다면 PC 물가 지표가 예상치 대비 조금 둔화로 나온다면 예상대로 5월달 혹은 6월달부터 다시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진행되면서 유동성까지 끌어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은 당연히 선반영하면서 차트의 선행적으로 상승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추가로 매일매일 온체인 데이터와 시장의 거시적인 환경, 전반적인 분위기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해당 텔레그램 방으로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고정 댓글 통해서 바로 그냥 입장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